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주생 김도영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연구 결과가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거, 미인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이 본성이 더더욱더 많이 발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동성의 입장엔 좀 더 아름다운 미인을 보게 되면 눈이 더 쏠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모두 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면 엔도르핀이 좀 더 많이 솟는다고 하니까요.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름다움에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쌤이 좀 아름다운가요? 아니시죠. 네. 또한 우리 주식승천의 멘토분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멋지고 잘생긴 멘토들이 전략까지 세우고 있다라는 거, 그죠?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분들이 품격 있게 준비를 하고 스튜디오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알같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3.62포인트 상승 마감한 2050포인트를 뛰어넘었습니다. 2051.7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1.07포인트 하락 마감한 코스닥 533.9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 이후에 이제 지루한 행보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요. 0.5원 하락 마감한 1060.6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종목별 개별 장세 쪽에 준비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장의 전략 또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기 앞서서 종목을 확인해보기 앞서서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 확인해보러 가야겠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서 적용해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수료는 미적용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당 최대 5종목이 편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화케미칼이 3.52% 상승 마감을 하면서 6%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벽산이 19% 수익률을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0.82% 상승 마감한 5.6%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가 3.33%, 네, 저희들 표현은 3대1이라고 하죠. 수익률을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10.7%를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KMW 목표가를 2만원에서 21,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도 ENG가 1.56% 상승 마감을 하면서 4%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하림홀딩스 역시 14%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전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다시 나오면서 1.58% 상승 마감한 11.8%를 기록하는 수익률이겠고요. 나머지 두 종목을 포함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가 1.2% 상승 마감하면서 차바이오는 좀 아쉽게 1.4% 하락 부분에 손실 구간이 들어와 있지만요. 5종목이 꾸준한 수익률을 좋은 모습을 보이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카본이 1.34% 상승 마감을 하면서 5%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RF텍이 11.5%, 10%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포트폴리오 1위를 당당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포트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유니셈이 장중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긴 했었는데요. 2,910원의 목표가를 3,01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 4종목 모두 플러스권, 전체 종목 플러스권 들어오면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상보가 탄력 둔화로 손절 처리 4.5% 손절 처리가 확정이 되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금일장에 이라이콤이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5.57% 상승 마감을 하면서 9.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일단은 주셨는데요. 상보가 탄력 둔화로 손절 처리가 되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물산이 금일장에서 1.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4종목 모두 다 포트에 꾸준하게 들어와서 아직 탄력이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위, 1위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겠고요. 정재훈 멘토가 14%로 하리몰딩스로 3위를 기록합니다. 2월 멘토의 성호하이텍이 신규적으로 편입이 들어오면서 4위권에 들어오면서 11.8%를 기록하고요. 양순모 멘토의 RF텍 바짝 추격하면서 5위권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공개합니다. 예병곤 멘토가 여전히 성우전자로 26.3%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강력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수익률 극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오늘 앞에서 이제 미인은 없죠. 하지만 미인에 버금가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품격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신사의 품격, 주식 승천의 신사들이 오셨습니다. 김용준 멘토, 나무누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이슈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두 분께서 OCI와 관련돼서 태양광 발전 쪽 얘기를 좀 주셨거든요. 네, 그쪽을 좀 보면요. 이익 개선 지속될까라는 의견과 함께 두 분 다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용준 멘토는 탑픽 종목으로 S에너지를 언급해 주셨고 나무누 멘토는 하나케미칼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등 조짐 부분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중기적 관점 모아가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주 동안 S에너지와 하나케미칼의 어떤 흐름인지 좀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 뭐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게 종목 추천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각도는 어떤 각도냐면, 태양광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태양광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화석 연료 발전 단가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하고 같아지는 점에서의 어떤 최선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발전 단계의 그 기준에서 그러면 발전 쪽의 그 비중들이 좀 높은 쪽의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걸 갖다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 S에너지를 샀다 팔았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오늘도 뭐 장중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어떤 쪽에서 좀 보셔야 되냐면, 조금 좀 이런 종목들은 좀 밀렸을 때 좀 천천히 매수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 쪽에서 이제 업황 사이클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연말 정도, 연초 정도, 뭐 그렇다면은 태양광 쪽의 어떤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쪽에서는 S에너지는 지금부터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뭐 좀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기간상으로는 조금 더 한 두세 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10,000원대 초반부나 11,000원대 부분에서 이제 분할로 좀 잡아봐다. 근데 일단 이제 뭐 11,000원 정도, 10% 정도니까 이제 11,000원 정도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11,000원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V자로 돌아온다는 거 보는 게 그렇죠. 그때 중기적 관점으로 보자고 하셨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게 그러고 또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손댔다가는 뭐 사이클이 안 맞으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태양광 쪽이 움직인다면 뭐 긍정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발견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관심을 좀 갖고 볼 필요는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누 멘토 한 주 동안 이 태양광들 흐름들은 대충 어땠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케미칼 단기 고점이 있다. 역시 조정 받았습니다. 제대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꽃미남 나무누입니다. 미인이 없어도 꽃미남은 있습니다. 여튼 지난주 제가 태양광 말씀해드리면서 이런 말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당장 팔자. 수요일날 당장 팔자. 수요일날 못 팔면 목요일날 팔고, 목요일날 못 팔면 금요일날 팔자. 그 이후에, 이제 그날이 하나케미칼이요. 24,000원을 넘어선 가격이었는데요. 자, 오늘 한 3% 정도 올랐는데, 제가 오늘 공개방송 때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어저께 조선주가 한 5%까지 밀려났다가, 전부 다 약보합든지 강보까지 올려놓았고요. 오늘 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어저께 한 4%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전부 다 올려놓고 오늘 올려놨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있잖아요. 개인들이 쉽사리 따라가다가 추격하다가는 된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는 물량을 떨궈내기 위해서 계속 어느 정도 뺐다가 너무 많이 빠진다 싶으면 다시 땡겨서 개인들의 추격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가라는 것은 의심의 벽을 타고 넘어가서 희망의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제 앞으로 괜찮겠구나 가지고 이런 희망이 나올 때 주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요, 아직 타이밍이 절대 아니고요. 적정한 타이밍 오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같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나무르멘토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 형성 계속 있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오늘 양봉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 내일도 차익 실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몇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상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보를 갖다가 일단은 이제 시세 탄력 둔화 쪽으로 해서 이제 손절 처리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시세 탄력이 둔화돼서 이걸 손절 처리를 해서 빠져나오고 그런 관점은 아니고 상보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좀 있죠. 네. 상보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ITO 물질의 대체 쪽으로 좀 봤던 거고요. 좀 알아봤을 때는 지금 ITO 대체 쪽에서 메탈메시 쪽하고 CNT 쪽이 어느 쪽이 채택될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플렉시어블 디스플레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어느 단계까지, 그러니까 일쪽이 약간 휘어지는 정도 단계까지는 메탈메시 쪽이 가능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접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메탈메시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금속 쪽인 CNT 쪽이 무조건 채택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S산이, S산이 이런 데들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제 대부분의 테스트는 실내 테스트는 거의 끝난 단계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제품의 실질 모델의 제품을 적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돌려보는 작업들.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업체가 아니라 여러 부품업체들이 동시에 붙어서 그걸 돌려보는 작업들. 지금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그렇다면 이제 수율에 대한 양산 가능성.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다 끝난 단계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얹고 있는 단계죠. 그 모델에다가. 모델에다 얹는데, 얘네들 제품만 얹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부품들도 같이 올라와서 얹어서 얘하고 다른 게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니까요. 네. 거의 이제 모델 채택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이 되면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상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보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라이콤이 좀 움직였는데.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여전히 네. 그래도 좋은 모습이네요. 네, 이라이콤은 이제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TFT LCD의 BLU 쪽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소형 BLU 쪽은 크게 이제 업황을 타지 않고 당분간 2, 3년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IT 환경을 갖다가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측하는 건 굉장히 무모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 3년 동안 지장 없으면은 IT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쪽은 업황 자체가 3분기, 4분기 업황이 이제 폭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이클을 봤을 때 주봉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10월 달에 많이 급등을 했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잠깐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10년도에도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도 10월부터 그 다음 결산 때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역시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거를 뚫고 나가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업황 사이클이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을 하면서 좀 많이 올라오면 좀 팔고 밀리면 사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교육 관련주 쪽에서 이제 우리가 메가스터디요. 메가스터디는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좀 지루한 패턴은 나올 수 있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쨌든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서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쪽인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을 일단 올라타서 한 75,000원권 이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정상적인 좀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성 TNC 쪽은 업황이 확실하게 이제 턴을 했습니다. 이제 진성 TNC를 접근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을 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궤도로 진입한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시간으로 리스크를 안을 거냐, 가격으로 리스크를 안을 거냐인데, 잘못하면은 가격으로 리스크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이긴 한데, 한 6,500원 정도 위쪽으로만 올라온다면, 다시 거래를 증가하면서, 상승 궤도로 진입을 할 거고요. 오히려 7,000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고, 조금만 시간을 더, 보유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쉽사리 보지만 긴 호흡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나머지 세 종목은 이제 강력 보유 의견 좀 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 좀 대형주 쪽으로 포트가 좀 상당히 짜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점검 한번 해보자. 예, 제가 추천하고 있는 최근에 종목들은 전부 다 초대형주입니다. 초대형주인 이유가요. 지금 당장 이 10월, 11월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걸음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두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안목으로만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10%, 20%의 목표가가 아니라 최하 50%, 2배, 3배 정도 큰 걸음을 가자는 쪽으로 지금 포트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걸음에 좋은 멘토분들의 어떤 종목도 항상 매수를 하시고요. 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저의 종목도 많이 사시면 좋은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한 1.14% 정도 하락했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 아주 좋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적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익이 나왔는데 순이익에서 적자 나왔다. 누구의 책임이냐? 자회사의 책임이죠. 두산 엔진부터 시작해서 DSP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흐름을 보면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주가의 대바닥이 형성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산중공업은 이제부터 떨어질 자리는 없다. 오직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갈 자리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웅진케미칼. 네. 참 이 종목이 지금 저도 굉장히 의문인 종목입니다. 재료도 없고요. 지금 내용도 없어요. 도레이 첨단 소재에 피인수되고 나서 수처리 관련 부분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비전과 그 세부적인 전략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만원대에서 머물다가 결국 이제 견디지 못하고 어제 오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한 바닥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만약 내일과 내일 모레 사이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이 안 나오면은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그 사이까지는요, 계속 그냥 일단 보유 관망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청실, 레미안 청실이죠. 대치동 청실 아파트 신규 분양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저는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합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천천히 가야 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많이 가야 됩니다. 결국 삼성엔지니어링은 나중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삼성물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삼성물산은 결국 이제 건설의 캐파 늘리기 위해서 앞서 나가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최대의 규모의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SK이노베이션인데요. 네. 네, 긴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3분기 실적 좀 기대치보다는 떨어졌지만은요. 지금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주가 충분히 반영돼서 못 갔던 부분은 4분기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과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강력히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무노멘토의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을 좀 더 예측하기보다는 향후적인 다음 부분에 있는 미래의 부분을 먼저 선취 관점으로 포트를 구성했다라는 의견과 함께요.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장 이슈 종목들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코너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봤나 봤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을 기다리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신사분들의 전략이 노출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무르 멘토께서 이슈를 좀 잡으셨다면서요?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하나의 이슈를 뽑아왔습니다. 자, 음원 가격 인상 기대감에 한 주간 고공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음반 섹터는 지난 한 주간 8.46%가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가격을 인상하고 음악 권리권자 및 창작자의 배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음원 사행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매년 10%가량 음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그렇다면 나무르 멘토의 음원 관련주 쪽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소개해 주시죠. 탑픽 종목은 로엔이 되겠습니다. 네, 로엔. 이에 따른 김영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소리바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호, 예. 그래요. 오래간만에 로엔이라는 종목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보니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이 삼성과 함께 꾸준하게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상당히 이슈적인 측면에서 포인트는 잡힌 것 같습니다. 자, 나무는 좀 이슈 한번 읽어가면서 종목 흐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음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한번 네. 이제 이번만 짚고 나가면 음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원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LP판, 그죠? 예, LP판, 레코드 디스크를 팔던 시대에서 이제 CD로 막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요, 이 시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흐름이 바뀌냐면, 바로 디지털 유통, 이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처음에 음원의 서비스 방식에서 디지털 유통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음악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다운받을 수가 있는 다운로드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두 개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가 지금 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예, 뮤직을 다운로드 받는 회사는요, 이미 이제 아이튠즈, 애플이죠.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옛날에 이제 책 팔던 회사죠. 그리고 구글이 이 3사가 거의 다 다운로드는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는 스포티파이라는 유럽계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 많이 들으셨건데 라디오 방송처럼 이 판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음원에 대한 어떤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음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글이 지난번 음원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이미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도 급등한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 우리나라 음원 시장도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이런 틈을 타서 구글도 한국에 드디어 이제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CJ E&M 같은 회사와 지금 제휴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또 특화가 된 시장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음원 그 받는 금액이 우리나라 다운로드가 지금 최대 600원, 105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 하나 다운로드 받으려면 1,500원, 1달러씩은 다 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보니까 9.9불 정액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애플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삼성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구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약간 지금 시장에 진입하면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원 시장에서 이게 어느 하나가 버리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지금 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신사가 다 들어와 있죠. 통신사 지금 기본 3사가 전부 다 음원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향후 굉장히 먹거리가 굉장히 괜찮을 그렇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글이든 삼성전자든 안 뛰어들 수가 없는, 원래 네이버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번 로엔이라는 게 원래 SK 컴즈에서 이제 컴즈의 손자 회사인데, 이게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PEF로 빠져나가 가지고 매각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에 이제 전략적 사업 기획자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오히려 네이버가 있었다 이런 점을 본다면 꽤 시장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사실 여기를 삼성그룹에서 특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뭐 사실은 네이버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좀 생각은 드는데요. 네, 저 삼성보다는 원래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로 많이 했었는데 이것 또한 일단 뭐 SK에서 넘기면서 로엔을 넘기면서 일단은 전략적 제휴자는 빼고 재무적 투자자에게만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삼성이 원래 7월 달에 KT 뮤직이죠. KT 뮤직 하고 뭐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해가지고 KT 뮤직이 막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묵은 주가 다 빠지고 참 사실 무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그 제이신가요? 작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리바다의 음원이 일단 뭐 삼성뿐만 아니고 이제 구글 쪽으로도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PC가 다 보고 끝나고 PC 보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광케이블 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대박이 났던 쪽이 어느 쪽이냐? 가만히 보니까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지금 손에 뭔가 하나씩 들려져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가요. 근데 여기에 뭔가 어떤 컨텐츠가 가장 셀 거냐. 물론 사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음원 유료화 연말경 실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PC를 집안에다 놓고서 게임이 대박이 났다면 이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거에서 오히려 음원 쪽이 가장 강한 콘텐츠가 아닐까.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제일 세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유튜브에서 음원을 유료화를 시작한다면 이 음원 시장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콘텐츠 쪽에서는 대단한 기회라고 일단 보여주고. 네, 저도 이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는 음악이든 영화를 갖다 다운로드 받아가 돈 내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 없어요. 없었죠. 예, 전부 다 뭐 토렌토 아시죠? 제하고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불법이잖아요. 다 했었는데 지금 게임 같은 것도요. 다 이제 이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둠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막 다운 받아 했는데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게임을요. 어둠의 경로로 다운 받는 사람 거의 없죠. 지금 다, 수익성 구조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음악도 MP3 과거에는 다, 사실은 소리바다의 부회장이에요. 제 동기입니다. 지금은 부회장이 아닌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좀 말도 많았죠. 법정 분쟁도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이게 휴대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은행 중에 조금씩 돈을 내고 쓰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월 정액제, 벅스뮤직 같은 게 월 정액제 같은 게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돈을 내고 지불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돈을 조금만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화사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이미 지나간 영화 500원씩 받지 말고 50원 받아라. 또는 100원 받아라. 왜 그러냐면, 1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1000원도 낸다. 근데 처음에 500원, 1500원, 지금 케이블 같은 데 이렇게 보려면 4500원 이러거든요. 그건 누가 봅니까, 그거?
안 봐요. 습관을 들이는 게 여기 굉장히 있잖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4,500원 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다시 보기 빨리 보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불할 건 지불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남으면 또 이 음원 쪽이 이제 순차적으로 네. 어느 정도 단가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실적 추이로 좀 잡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과거 이제 음원하면 좀 막막했었는데요. 이제 구조가 이 음원 가격 인상의 가장 큰 1등 공신을요. 저는 누구라고 보냐면 싸이라고 생각해요. 싸이가 이 유튜브에서 미국 엄청나게 시트를 쳐가지고 외국에서 버는 돈은 어마어마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12년까지는요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66원에서 30.7원을 누가 가져갔냐면 바로 유통사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원 시장은 전부 다 유통사가 다 위주로 가져갔는데 그 다음 2013년 이렇게 보시면 유통사보다 음반 제작 협의회가 더 크게 가져가죠. 46%로 넘어서게 되고요. 결국에는 유통사도 늘어나겠지만 결국 음반 제작 그리고 실제 연주하는 시연자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음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업체들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서포트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운로드 저자 가격이 또 나오죠. 우리나라 지금 작년까지 63원, 지금 105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15년에는요 150원으로 무려 50%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제작사별 매출 점유율을 보면 이제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쪼개져 있죠. 예, 상반기 결산 음원의 매출 규모를 보면은 지금 뭐 코어 컨텐츠도 있고요, A큐브도 있고, SM도 있고, CJ ENM도 있고 굉장히 음원에 대한 매출 점유율은 쪼개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음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만 나와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음반이 요즘 이제 그 CD나 이런 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 이것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저는 뭐, 예전에 그 이야기 있었죠.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영화 산업은 문 닫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영화 산업은 더욱더 커졌고요. 그리고 인터넷 나오면서 신문사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문사는 결코 문 닫지 않더라고요. 역시 음반 시장은 또 따로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LP판을 이제 수집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었고, 네. CD를 가서 사가지고 선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 그런 문화가 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그 노래를 제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기획사들이 지금 너무 대형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착취가 좀 있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만 좀 정리가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쪽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그 음악 콘텐츠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한 기회를 좀 제공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산업과 이렇게 창조 경제를 많이 이제 외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화, 엔터테인먼트, 만화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앞으로도 성장성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가 그 만화를 그려줘서 그렇지 그 가능성은 여기가 훨씬 많았던 데잖아요. 네,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음원이라는 게 가벼우면서 쉽게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뭐 다운로드 건수에 대한 단가들도 증가가 되고 네.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표현하면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고가의 비용을 내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지불을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박리담의 효과 부분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실적 부분에서 매출 추이를 가져가면 주가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좀 저도 그 뭐 공개 방송이나 우리 이제 회원분들에게 방송할 때 이제 벅스 뮤직을 통해서 틀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월 정액제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한 7천 몇백 원인가 8천 몇백 원인데 그때 한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도요. 이제는 3,000원 내나 7,000원 내나 그렇죠. 이게 써진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메일을 발송을 하는데 이런 식만 받으면 다음 주가가 한 따블은 가겠죠. 그렇죠. 진짜 그것도
김영주 멘토님의 의견은 혹시 다음 회사의 관계자 되시면 혹시라도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음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음원 매출의 두 분 다 이슈 부분은 이제 향후적으로 분명히 먹거리는 될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종목 발견, 탑픽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나무르 멘토님, 예. 로엔을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로엔은 이제 현재 이제 유통사의 구조에서는요, 이 매출 점유율, 음원 매출 점유율에서는 지금 이게 차트를 보시면 4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다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로엔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멜론 서비스 있잖아요. 음악 다운로드 그렇죠. 받는 거 전부 다 로엔을 쓰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드렸다시피 로엔이 이제 그 SK에서 넘어갔습니다. 사모펀드로 넘어갔는데 이 사모펀드는 지금 로엔을 어딘가는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이제 바이백 옵션 해가지고 결국 이제 SK가 로엔을 다시 재인수화할 어떤 건덕지를 남겨두는데요. 건덕지를 남겨두지는 않았어요. 바이백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엔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위험 요소는 있죠. SK를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완전히 이 유통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뭐 기술력이나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SK하고는 계속 전략적 제휴 관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예. 차트를 통해서 상한가 이후에 추경에서 조금 시장 분위기 위치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상한가 배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네. 이틀 동안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음원 시장에서 로엔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격의 적정가는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네. 지금 사모펀드에 인수됐을 때 가격이 18,000원 조금 넘거든요. 그 가격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14,000원 우리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14,000원, 15,000원대 요 로엔의 인수가 피인수 가격이 18,000원인데 그다음에 그 가격 한 번에 온다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죠. 가능할 그게 궁금한 것으로 것 생각합니다. 아하. 주가 부담이 지금 상한가가 들어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단기간 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외국인 지분이 65%인데 실제 유통 물량은요 12,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죠? 옥션이 우리 코스닥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가져가고 나서 자진 상패를 해버렸거든요. 요거 로엔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진 상패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진 상패라는 것은 시장에서 나가겠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훨씬 더 높은 20% 정도에서 30% 프리미엄을 주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까지 본다면 5일선 접근하겠습니다. 17,000원 이하면 충분히 한번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용주 멘토가 얘기했던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 쪽과 함께 꾸준한 실적이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가시성과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왔는데 장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그 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사실 상한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죠.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대체로 좀 방향들을 좀 어떤 쪽에서 보냐면은,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 돌아 나오는 거 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위바다가 약간 부실주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통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S3에 대해서 일단 탑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추가적인 모델이 확대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구글하고도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좀 붙다면 그렇다면 노엔 같은 게 물론 이제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얘 돌아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탄력이 붙으면 훨씬 강하지 않을까. 거꾸로 본다면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쪽을 선정한 겁니다. 네. 그럼 두 분께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원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시고 계셨고, 로엔, 그리고 소리바다, 여전히 이제 실적 부분은 좀 우상향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음원 시장이 상당히 많이 열리면요, 한류 열풍이 다시 불까요? 예, 지금 현재 한류 열풍이라는 게 참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큰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대장금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 드라마 그거 아십니까? 베트남에 제공할 때 그 다 드라마 공짜로 줬어요. 처음에는요? 예, 그 공짜를 누가 줬냐면 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요. 방송국에 샀어요. 방송국에 사가지고 베트남이 방송할 데가 없거든요. 프로가 없으니까. 네. 그걸 공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급격히 좋아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불법으로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것들 이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북한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살짝 풀어주다가 조금씩 이익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김영주 멘토님. 진짜로 그 싸이의 역할이 대단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한류일품 그러면서 뭐 윤사마, 제가 용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과장된 부분들이 좀 많았고, 실질적인 한류를 만들어낸 거는 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된다면, 아마 그 다른 쪽에 뭔가 그 분위기도 형성되면 충분히 한류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한류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김영준 멘토님,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윤사마 김영준 멘토님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남들이 욕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싸이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이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무노 멘토가 준비한 이슈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와 나무노 멘토는요, 음원주의 가격 인상 기대감, 고공행진 이어질까? 이어진다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습니다. 또한 한류 램폰 역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위치였는데요. 김용준 멘토는 소리바다, 국내 최초 P2P 서비스에 대한 음원 유료화를 성공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소리바다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나무노 멘토는 중기적 관점에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과 함께 현재 풋백 옵션 부분의 위치를 보면 18,000원대 주가 부분이 인수되었던 가격대이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킬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승천주를 멘토분들이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 음원 관련주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확인해 보자.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를 한번 보니까요. 김용준 멘토, 오호, 앞에 음원과 조금 다르지만 컨텐츠 쪽이 붙었네요. J 컨텐트리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노 멘토는 이에 앞서서 포스코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음원은 어디 갔죠? 네. 일단 김용준 멘토의 J 컨텐트리를 가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제이 콘텐트리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동안 구조조정을 해서 해처 모혈을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두어줘야 될 게, 대주주가 중앙일보라는 거죠. 그 보관그룹 쪽이고, 그리고 보관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리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가 쪽으로 좀 볼 수도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종합 미디어 업체로서 메가박스라는 극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극장 사업이 지금 엄청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 뭔가 신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 미디어 케이블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실 딴 데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송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JTBC만큼은 시청률이 좀 나오는 드라마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작가가 누구죠? 현수요? 예. 네네. 무자식의 상팔자? 네. 9.8% 정도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SBS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모래시계라는 걸 갖고
SBS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지금 JTBC는 쏴야 될 때 지금 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쏠 수 있는 돈들을 결국은 그 메가박스라는 극장 사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메가박스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JTBC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끌어주고 그 JTBC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날아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적에서는 지금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로 저평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의 조금 그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패턴들. 차트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꼭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죽여놔요. 이유도 없이. 이때 죽였을 때 어떤 부분에서 죽여놨었냐면, CJ ENM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J 콘텐츠리도 같이 죽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무슨 회사에 뭔 변화들이 있나요? 이것들은 꼭 마지막에 출발시키기 전에 한 번씩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흔든 거 마무리가 되고, 보통 이러고 나면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요 기회를 이용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딱 밀어놓고서는 그대로 기관들이 담아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산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쫙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일반인들은 다 이제 물량이 나가버린 거죠. 한 이틀 동안은 기관이 팔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준비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가격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매매 포인트요. 그냥 지금 가격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거는 4,700원 지지되는 봤는데 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4,810원 이 가격에 그냥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5,500원 돌파하는 6,000원 정도로 놓고요. 손절가는 앞에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4,200원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희한테는 꼭 그랬어요. 흔들어가고 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제 흔들리는 거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요. 김용진 멘토와 함께 같이 멘토링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J 콘텐츠에 맞습니다. 포스코인데요. 나무노 멘토, 우리가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포스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종속회사 52개를 거느린, 철강회사입니다. 최근 이제 그 철강, 무역, 건설, 그리고 기타 사업 등으로 이제 4개의 부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고요. 4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덧붙여서 말씀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DXI 지수가 떨어지면서 오늘 떨어지게 됐는데, 즉 성수기를 통과한 지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은 이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가격이 31만 9천 원대 하고 있는데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블록딜이 가격 자체가 32만 8천 원이니까 현 가격보다 한 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블록딜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한 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그리고 실적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매출액이요, 2004년에 비해서 분명히 3배 이상 올라갔는데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이렇다는 것은요, 순이익이 개선되면 급격한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는데요. 적정 주가가 얼마 나오냐면 36만 9천 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무노 멘토. 네. 그래서 36만 9,645원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목표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36만 9,500원이 곧 목표가가 되어서 목표가다. 매수가는 31만 7천원, 31만 7천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7만원, 손절매 가격은 28만원. 역시 28만원 안 올 거거든요. 손절매 가능성 없다. 이렇게 해서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포트 한번 꼭 넣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나무노 멘토. 네. 그 적정 주가에 현재 지금 많이 할인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4분기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철판 가격들의 예. 인상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령간 내연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네. 이 중국 애들이 무진장 찍어냈어요. 무진장 찍어내가지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는 자꾸 공급 과잉이었는데, 요거를요, 이번에 시진핑이 잡았습니다. 올해 봄에, 네네. 이제 더 이상 철강이나 이런 소재 산업색 쪽에서 과다 생산하는 거를 하지 마라 해서 신규 투자를 제한을 시켜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공급량이 늘어나기보다는 이제 적정 수준의 재고 소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4분기 이제
철판 가격, 후판 가격이 전부 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철강, 가격 인상론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중국 쪽의 덤핑독도 마무리가 됐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용준 멘토의 J컨텐트리와 나무노 멘토의 포스코까지 좀 읽어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화요일의 남자 신사분이셨던 제 오른쪽에 김용준 멘토 그리고 제 왼쪽엔 나무노 멘토와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